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는 간의 질병을 만드니 반드시 정화하고 배출해야 된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잠재식에 독소가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 기능이 점차로 약해집니다. 소리 없이 간장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중추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은요, 신경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져도 간은 묵묵히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간 기능을 테스트해 보면 이미 많이 손상을 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처음으로 5박 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바로 앞 침상에 있던 분이 이러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62살이에요. 병원에 입원해보지 않아 건강히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빵을 한 개 먹었는데 자꾸 넘어와서 병원에 왔더니 병원을 입원을 하려고 해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간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해본 거야. 간암 사기가 되었다고 부인이 서럽게 우는 걸 보았습니다. 간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독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노폐물도 몸에 독이 되어 남기다. 스트레스 상태가 특별히 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성격이 독을 만든다는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독소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잘 중화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제가요 월락 금토에 집중 온몸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와서 순종하고 따라하면 다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의지를 약지. 그래서 성령이 장악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 자기 좋아지니까 와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말 안 해요. 안 해도 말 안 해요. 그때 다 와서 해요.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맑게 가꾸는 것이 최상의 해독제입니다. 흔히 독이라고 하면 니코틴과 알코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에 쌓이는 독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일로 강하게 쌓이는 것이 스트레스 상처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이 다 있어요. 먼저 스트레스예요.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란 마음의 상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원래 신체는 스스로 독소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마음의 여유 등의 마음의 독을 없애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온몸 기도를 하면 자꾸자꾸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가 떠나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이 빛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 독성이는 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페인트나 유리, 통조림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 각종 편리용품에 나오는 환경 호르몬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변비, 해독의 중요한 과정에서 장에서 일어납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다시 배출되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장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복식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몸의 다른 기관에 독을 없앤다고 해도 장이 깨끗하다면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됩니다. 동호보감에서는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어요. 맞아요.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맑아요. 장내 유해 생물 가스를 없애야 몸이 깨끗해집니다. 오염된 식품, 패스트푸드와 기름에 찌든 음식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합니다.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위아장에 남아있는 음식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거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몸에 무겁고 나른함이 이유 없이 살이 찌기도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해독식품으로 이러한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해야 됩니다. 필요한 간, 담배와 술은 간의 피로를 축적한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처도 간에 피로를 주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간의 기능은 인체의 모든 대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처받고 충격을 받으면 간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영양 섭취 등을 통해 간이 피로가 쌓이는 걸 막습니다. 40대 상황원인 이 간이 위험입니다. 이가 간의 위험이에요. 간질환은 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주변에서 흔히 듣는 간과 관련된 질병들을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간에 있는 질병, 뭐 암이나 뭐라 발견했다 그러면 얼마 있지 못하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2015년 발표된 국내 사망자원 순위를 따르면 간질환이 6위, 특히 40대 사망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화학공사이라 불리는 간은 체내에 들어온 물질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독소를 걸러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웬만한 만큼 나빠지지 않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자칫하면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간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습니다. 대사작용. 몸에 섭취된 영양소는 각 조직에 배분되고 그 속에서 몸의 성분으로 저장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분비되기도 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세포 내에는 천여 가지의 효소가 있어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사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호르몬 대사 영향을 끼칩니다. 또 간은 이런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도 온몸에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배설 기능, 간이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담즙을 만들어 배출하는 것인데 하루에 대략 500에서 1000mg의 담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담즙은 소장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혈액세포 중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비장과 간에서 파괴될 때 만들어진 빌라그루빈이라는 노폐한 색소도 담즙과 함께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황달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간은 콩팥의 배설작용과 함께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해독 방어 기능이에요. 우리 몸에는 생산되거나 약물 등 외부로 들어온 수많은 물질 중 그 외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는 물질은 모두 간에서 해독장을 거쳐 소변으로 또는 쓰레기들을 통해 배설되는데 알코올도 간에서 알코올도 간에서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 간 기능을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특별히 저것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 홍삼도요. 왜 간의 기능이 자꾸자꾸 낮아진다고? 그러면 암 항암제 맞아가지고 해독작을 못하니까. 간이 그만큼 해독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해독 과정이 없다면 알코올 약물과 해로운 물질이 체내에 쌓여가지고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간은 신체에서 군사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와 살균작에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보제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살균 작용을 돕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각종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순환 기능, 간에 흐르는 혈액의 양은 1분에 1.5리터 정도의 혈액을 저장하거나 방수해 몸 전체 혈류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의 손상으로 혈류가 정상이 아니면 주위에 작은 혈관으로 혈액이 모여 혈관벽을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간은 혈액 응고 요소를 합성하여 혈액 내에 공급하는데 간이 손상되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줘 피가 잘 멎지 않은 상태에 만들어줍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의 푸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오늘 남편의 간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놈의 술 때문에 이게 자꾸 그냥 넘어간 이미 고장난 남편의 간을 되돌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화학공장 간을 건강에 지키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과로, 가음, 폭음, 폭식. 특히 안주도 없이 빈속에 많은 술을 마시는 경우 간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또 쌓인 피로를 풀지 못하고 계속 과로를 하는 것도 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과로를 피하는 것은 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리하게 과로를 하길 때 간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이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무리가 정상적으로 피로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갖고 숙면을 취하며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소화기 건강 체크 변비가 있으면 장에서 분해 흡수돼야 할 성분들이 정상적인 분해관을 거치지 못하고 유독 성분이 되어가지고 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화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마음에 변비약을 복용하기보다 섬유질식품이나 냉수독을 섭취해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몇 개씩 제대로 먹사한테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다든지 먹을 때 소화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이 먹는 등의 식습관은 소화기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영양을 균형이 깨져가지고 간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간의 기능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병원에 치유전도 갔다가 시화병원에 전도를 갔더니 41살 먹은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복수에 차서 배가 남산만해 가지고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41살 먹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혈통으로 대물린 질병이라는 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간경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 가지고 간경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지 3개월이 지나자마자 자신에게 간경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잘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이건 진짜 체험한 겁니다. 저는 병원 전도를 3년 능력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시간을 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 안수해가지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형제가 몇 명이가 물으니까 4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어보니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고 늘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혈통의 대물림은 이렇게 부모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1번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는 부모님 병이 안 가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한테 가요. 함께 지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 영의 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라고 물었더니 자기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관계가 낫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도 간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5층에 있는 1인실 병동에 가서 문 앞에 있는 이름표를 보니까 그 사람 이름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병원에 하루에 한 번씩 같은 그런 시와 안산에 있는 병원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 했니 그러느냐? 열심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줄까 해가지고. 근데 병원 교회 부흥 안 됐어요. 1인실에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간교가 닿고 천국도 간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고민하자 이제 믿겠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본인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걸 마음속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도 간경화가 혈통을 대물리게 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줄은 끊고 간경화가 짊어지고 다니는 귀신은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을 깎게하게 될 것을 명령했어. 그리고 병에 나와서 태어나거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찾아 등록하고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동에 가면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담당 병원 간호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간경화가 튀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또 시화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입원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병으로 입원했냐고 했더니 독감이 걸려가지고 입원했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 안투기도를 받고요. 1시간쯤 지나면서 복수를 소변으로 대변을 막 빠져나가고 정상으로 튀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물었더니 아주 열심히 잘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감에 떠나가라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예방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혈통으로 대문자는 불치병은 부모와 가장 가깝게 지나는 사람 선으로 전해 믿습니다. 이걸 알려면 영적세계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정적세계, 성령의 역사와 귀신 역사를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놨어요. 책도 많습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쓸데없는 불편한 이런 사람같이 고통 안 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날 온몸 기도를 계속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간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배꼽 아래 의석을 두고 숨을 깊게 들이시면 하나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간도 깨끗해지고요. 성령을 깊은 호흡기랑 기도하니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어 간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고 장도 튼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간도 튼튼해지고 영력도 강해지고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고 5차원의 초자연적인 권능도 나타나고 자신의 주인으로 성령과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강한 성도가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몸속에 덩어리가 된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자신이 혼자 힘으로 덩어리 된 독소를 녹이고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그 분야에 잘 알고 내면 세계를 잘 알고 잘하는 전문적인 집중적인 임상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집중적인 정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히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가지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